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부작용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재정, 에너지 정책이 현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정권의 경제 정책은 급진적이고 과도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조율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부동산 정책은 과도한 규제와 시장 왜곡을 낳았습니다. 재정 정책은 확장적 지출로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과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투자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제 각각의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주도 성장 정책. 먼저 소득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가계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복지 확대 등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부작용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보면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이상 인상되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은 인건비가 너무 올라 직원 대신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역효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든 것도 문제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고, 소득 증가 효과가 퇴색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어 일부 제조업체는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취약계층의 고용 위기입니다. 고령자, 비정규직, 청년 등 경제적으로 더 민감한 계층이 고용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소득 불평등의 악화도 지적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이 겹치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 이 정책의 영향으로 고용의 양극화와 소비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다음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를 도입했지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 절벽이 발생했습니다. 실수요자들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 주택 구매가 힘들어졌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 도입은 임대료 급등과 전세 매물 부족을 초래하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강력한 규제 속에서 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특히 월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은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커지면서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반면 다른 지역은 거래 부진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래 절벽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3.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은 복지와 공공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소득 개선 효과를 보였지만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는 민간 부문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고용 통계를 개선했지만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국가 채무 증가 문제도 심각합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2025년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제 신용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과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수 부족 문제는 재정 운영의 또 다른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할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 여력 부족으로 추가적인 경제 위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 공공 부문에서의 투자 감소와 민간 부문의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지출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필수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지출의 효율성 개선과 공공부문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제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4. 에너지 정책.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전력 공급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비용이 증가했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에서 부실업체와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력 공급 불안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조업과 같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일부 산업은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축소하거나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증가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며 내수시장 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쳐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비효율성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생산 비용은 기존 원전이나 화력발전보다 높아 전력 단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정책은 국내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국제유가와 LNG 가격 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국 전 문재인 정권의 과도하고 불완전한 경제 정책은 현재 정부에 많은 부담을 안겼습니다. 급진적인 변화와 신중하지 못한 실행은 경제 구조의 혼란을 초래했고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재정, 에너지 정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 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경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한국 경제가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